자, 그래서 함수라는 것은 대응인데 다시 한번 이 조건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가가지고 반드시 읽으면서 다시 꼭 복습해. 함수는 대응이다. 근데 정의역이 모두 대응에 참여하고 정의역 한 개에 공역 한 개가 대응된다. 내가 친절하게 해석도 해줬어요. x에 대해서 함수값이 다 존재해야 된다는 거. 모양도 보여줬죠. x 한 개에 대해서 y 한 개이어야 된다는 거. y 값은 같아도 상관이 없다. 됐죠? 그래서 그 예를 우리가 예제 1번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 1, 2, 3번은 다 풀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조금 5번처럼 뭔가 식이 있는 걸 한번 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걸 많이 볼 겁니다. 자, fx가 두 가지로 돼 있어.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근데 x가 1보다 작을 때는 그리고 2x 마이너스 1이다. 똑같은 fx가 지금 함수가 두 가지로 갈려. 뭐에 따라서? x값의 범위에 따라서. 자, 첫 번째는 잘 봐. x가 1을 기준으로 여기다 1 대입하면 얘는 어디를 지나요? 1,1을 지나지. 얘도 x에다가 1 대입하면 1,1을 지나지. 그치? 그러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이쪽,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자,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은 어떤 식을 2x-1이라고 하는 기울기가 2짜리고 나중에 절편이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러한 함수를 계속해서 그려 나가겠다 이 뜻이겠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간다. 즉 기울기가 음수이면서 절편이 2를 지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요렇게 가겠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자는 뜻이야. 됐어? 그러니까 x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모양이 다르는 이렇게 생긴 걸 하나의 함수로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봐. 판단해 봅시다. 이거 함수니? 계속 연습해야 돼. 이거 함수예요, 아니에요? 맞죠? 왜? 어떤 입장에서 x가 들어가면 y가 반드시 있지. x를 하나 골라서 저식에다 대입하면 y가 반드시 하나씩은 존재하게 돼 있죠. 그 y가 똑같지 않은지는 상관이 없어. 그치?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존재하며 x 한 개에 대해서 y 한 개가 되니까 이 5번은 함수가 맞아요. 자, 그럼 이런 함수에 대해서 f의 마이너스 1 이게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하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2는 여기 있을 거잖아? 그럼 2 대입하면 그건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대입해야 되죠. 그래서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이 점은 x가 2일 때 y가 3인 점. 그러니까 f의 2는 뭐가 된다? 3이 된다.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 여기다가 대입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아니 여기다 대입해야지 미안. 1 더하기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뭐가 돼? 3이 되지. 그치? 그러니까 f의 마이너스 1도 3이다. 그래서 3 더하기 3 해가지고 6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야. 쉬워 어려워? 개 쉽잖아. 그치? 자, 7번. 뭔가 되게 어렵게 쓰여 있는 것 같지만 해석해보면 두 집합 x 이게 무슨 뜻이야? 저 x라는 집합의 원소가 0, 1, 2, 3, 4, 5 이렇게 6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y는 자 조건제시법으로 쓰여 있지만 y는 정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음의 정수 0, 양의 정수까지 다 포함하는 거다. 그래서 f의 모양을 봐. f 이거 잘 보셔야 돼요.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의 함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왼쪽에 있는 게 정의역이야. 즉 x라는 뜻이지. 원소 x축. 얘가 공역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시킬 거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걸 대응을 시킬 거야. 됐어? 자, 이런 대응 하에서 그 fx, 자세한 fx는 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글로 써졌죠. 어떻게 써졌어요? x제곱을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즉 x제곱을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죠. 그러면
이 x는 어디에 있는 거? 얘네들을 정의역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하나씩 x를 제곱해 볼게. 0을 제곱하면 0이고 1을 제곱하면 1, 2를 제곱하면 4, 3을 제곱하면 9, 4를 제곱하면 16, 5를 제곱하면 25. 즉 그래서 x제곱은 0하고 1하고 4하고 9하고 16하고 25 이렇게 6가지의 값이 나오죠. 자, 얘네들을 각각 5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표시해 볼게. 0은 5로 나누면 나머지가 없죠. 1은 그 1이고 4고 9도 4고 16은 5로 나누면 1이고 5는 나머지가 0이고 그러면 이때의 치역은 뭐가 나와? 함수값은 0하고 1하고 4 이거 세 가지밖에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정의역이 y는 모든 정수인데 기껏 이 정의에 따라서 나온 y가 0하고 1하고 4 세 가지밖에 없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나오는 함수값을 치역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지. 그치? 이게 함수야. 됐어요? 자, 이제 이러한 조건들 내가 이거 안 줄 거야. 이걸 왜 안 줄 거냐면 여기까지 이해됐으니 우리는 두 번째 타이틀로 이런 조건들을 변형시켰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함수를 공부해 보려고 그래. 다시 두 번째 타이틀이 함수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두 번째 타이틀이 뭐냐면 여러 가지 함수예요. 자, 여러 가지 함수. 즉 함수는 이제부터 뭐다? 함수를 물어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대응이라고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러 가지 함수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대응의 모양을 여러 가지로 그 대응의 모양을 조금씩 변형을 시켰을 때 그러한 변형 조건에서 나오는 함수를 살펴보겠다 이 뜻이야.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 같은 함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1대1 함수라고 되어 있을 거고 세 번째가 1대1 대응 그리고 뒤에 보면은 역함수, 합성함수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쪽에서 뭐를 볼 거냐면은 서로 같은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리고 번외편으로는 항등 함수와 상수 함수 요 5가지를 갖다가 볼 거야. 요 5가지를. 이 5가지를 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라는 단원을 볼 겁니다. 자, 서로 같은 함수 이제부터 우리는 함수를 대응, 즉 뭐의 대응? 어떠한 원소들의 대응, 집합의 입장에서 바라보자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는 거는 정의역과 공역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치역이 모두 같은 함수예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함수는 내가 x를 동일한 정의역이 동일하면 즉 x를 똑같은 걸 넣으면 그 다음에 치역도 동일한 함수를 우리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불러. 자, 다시 정의역이 동일했을 때 치역이 동일한 거 서로 같은 함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졸지 마.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 자, y는 x의 제곱하고 y는 절대값 x가 딱 모양이 달라서 서로 다른 함수로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양 자체, 그래프 모양 자체는 서로 다른 함수가 맞아. 수아야, 그거는 무슨 포즈죠? 이거 빵 터졌네 진짜. 콧구멍 다 보임. 자, 이게 서로 같은 함수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함수일 수도 있어요. 뭐에 따라서 잘 봐. 함수가 이런데 만약에 정의역이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고 그 다음에 공역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5가지라고 치면은 봐봐. 이 함수나 0,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모두 0하고 1로 뭐가 만들어져? 치역이 만들어지죠. 맞아요?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는 식이 같은 함수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내가 동일한 정의역을 집어넣었을 때 치역이 동일해지는 함수를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며, 정의역이 이런 식으로 일부분 주어진 경우에는 이 두 가지는 뭐가 된다? 서로 같은 함수가 된다. 이제 서로 같은 함수의 정의 알겠지?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공부했을 때 틀 수 있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대충 보고서 x제곱하고 절대값 x하고 분명히 함수의 그래프가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x의 제곱은 어떻게 되고 함수의 모양이 분명히 달라. x의 제곱은 이렇게 곡선이에요. 그쵸? 근데 절대값 x는 이렇게 직선이란 말이야. 이해됐어? 하지만 이게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모두 어때요? 동일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정의역이 주어진 경우에 저렇게 식이 달라도 치역이 똑같게 나오면 우린 이걸 서로 같은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제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1대1 함수 뭐냐면 정의역이 1대1 함수,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이에요. 자, 오늘 이거 두 가지만 이해를 해도 오늘 얻어가는 거 많으니까 잘 봐. 1대1 함수는 정의역이 잘 봐. 정의역이 다르면 치역도 다른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1대1 함수.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조건이 조금 더 빡세진 거냐? x 한 개에 y 한 개가 들어가는 이 조건이 변형이 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두 가지 함수를 봅시다. 첫 번째, 자, y는 x제곱인데 첫 번째 함수는 y는 x제곱이고 두 번째 함수는 y는 x, 두 가지 함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정의역은 똑같이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라고 합시다. 정의역은 똑같이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1하고 0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과 1에서의 함수값이 x제곱은 완전히 동일하게 돼. 그치? 하지만 0에서의 함수값은 0이죠. 그래서 얘는 f의 마이너스 1이 1이고 f의 0은 0이고 f의 1도 1이야. 그러니까 특이할 만한 사실은 뭐냐면 1에서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동일해요. 하지만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른다? 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지. 그치? 자, 그런데 얘는 뭐가 다르냐면은 이게 좀 달라.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고 0에서의 함수값은 0이고 1에서의 함수값은 1이 돼버려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얘는 f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고 f의 0이 0이고 f의 1이 1이 돼서 모든 정의역에 따라서 뭐가 다르다? 함수값이 다 서로 다르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함수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여서 1대 1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1대1 함수라는 용어를 안 쓰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런 표현이 나올 거야. 잘 봐. 자, 1대 1. 자, 함수라는 건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봐봐. f 다시 전해. 자, x1이 x2와 다르다. 이면 f의 x1과 f의 x2도 다르다. 무슨 뜻이야? 우리는 f의 x1, f의 x2 이거를 각각 x1과 x2에서 함수값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x1하고 x2는 뭐라고 불러? 정의역 x값이라고 부르잖아. 태연이 이해하고 있죠? 그럼 봐봐. 정의역 x값이 다르면 뭐가 다르다? 함수값도 다르다. 그거 쉽게 말하면 정의역이 다르면 치역이 다른 함수. 즉, 이 표현은 1대1 함수에 정확히 맞춰지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기억하라고.
이거 보이는 순간 뭐 해야 돼요? 아, 이거 1대1 함수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1대1 함수 예를 봤죠? 아까처럼 y는 x 같은 것처럼 x값 하나에 y가 이제는 정확하게 한 개만 대응이 되는 거야. 뭐가 조금 바뀌었어? 얘가 되게 빡세게 바뀌었지. 원래 함수는 y값이 같아도 함수라고 본단 말이야. 근데 조건이 조금 더 강화가 되면, 즉 y값도 달라야 된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1대1 함수가 된다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1대1 대응이 더 중요해요. 결국은 1대1 함수라는 거는 1대1 대응이라는 것 때문에 나온 건데, 자, 1대1 대응은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함수의 그래프까지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1대1 대응은 뭐냐면 첫 번째, 무슨 뜻이야? 정의역이 다르면 뭐가 다르다? 함수값이 다르다. 우린 얘를 1대1 함수라고 부르죠. 아니, 여기까지만 해도 저기 있는 x값 하나에 y가 하나가 대응될 것, 여기에 되게 조건을 더 추가한 게 1대1 함수였잖아요. 그치? 그런데 우리 여러분 아까 함수 봤었던 거 기억해봐. 함수할 때 여기를 잠깐 볼까요? 요거 쓰고 지울게. 함수할 때 우리가 y값을 치역이라고 해서 아까 1, 2, 3, 4, 5처럼 이 안에 원소가 여러 개가 있었지. 그치? 그런데 대응의 결과에 따라서 x에서 3에 대응이 됐고 4가 대응됐고 5가 대응이 됐어. 그러니까 x, a, b, c에 대해서 이런 대응 관계가 다 만족했잖아. 그치? 그런데 y값 중에서 대응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야. y값 중에서 대응이 되는 걸 우리가 특별하게 뭐라고 불렀지? 치역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공역하고 치역은 서로 달라. 여기까지 해도 돼? 원래는 공역하고 치역이 서로 달라요. 그런데 특별하게 얘가 이렇게 x값에 따라서 y값이 다 다른데 특별하게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게끔 만들어지는 함수가 있어. 그러니까 조건이 조금 더 추가가 된 거지. 원래 공역하고 치역은 같아도 되고 안 같아도 돼요. 그렇죠? 당연히 치역보다는 공역이 넓은 거겠고. 그런데 x에 대해서 y가 하나씩만 대응이 됐는데 그 결과 모든 공역이 치역이 됐다면 우린 걔를 뭐라고 부른다? 1대1 대응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해야 돼요? 자, 그럼 그 차이를 보여줄게. 그래프로 하면은 자, 보통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x도 제한이 있어야 돼요. 알파에서 베타까지. 근데 y도 감마에서부터 델타까지 제한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를 어디하고 어디 사이, 수아 그쪽 뒤에서 안 보이죠? 너무 밑에서 쓰면. 그치? 그래서 이쪽에다 좀 쓸게. 위에다가. 그 차이를 그래프로 좀 볼게요. 자, x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제한되고 y는 감마에서 델타까지 제한된다면 결국은 함수의 그래프는 어디 안에서 x도 제한되고 y도 제한된 이 직사각 안에서만 딱 사진 프레임 안에서만 그래프를 보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세 가지 그래프를 그릴게요. 첫 번째, 자, 1번 그래프가 있고 2번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1번 그래프 함수죠. 왜 함수예요? 그치? 모든 x에 대해서 y값이 다 존재하지. 그런데 1번은 봐봐. 얘가 공역이지. 그치? 근데 1번 함수는 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루어진단 말이야. 됐니? 그래서 1번은 정확히 말하면 1대1 함수라고 볼 수 있죠. 정확히 말하면 1대1 함수. 됐어? 그런데 2번 같은 이 그래프는 잘 봐.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전부 다 존재하지.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전부 존재하지. 그치? 그런데 이 그래프의 y값도 모든 공역에 대해서 y값이 다 존재하잖아. 됐어? 이렇게 모든 정의역과 공역 안에
그래프가 꽉 차게 그려지는 2번 같은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특별하게 1대1 대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죠? 그럼 1대1 대응의 원소 대응 모습은 어떤 거냐? 자, 두 가지 차이점을 x에서 y로의 함수로 보여줄게요. 자, x가 만약에 0하고 1하고 2가 있고 y가 0, 1, 2, 3, 4가 있다고 칠게요. 함수는 y는 x라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0은 0으로 1은 1로 1은 2로 대응되는데 봤더니 이 함수는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쵸? 맞아요? 자, 그런데 으쌰. 그런데 두 번째 x에서 똑같이 y로의 함수인데 정의역이 0, 1, 2 공역이 0, 1, 2로 딱 제한이 돼 있어. 공역이. 수화 보이죠? 자, 그러면 똑같이 y는 x라는 똑같은 함수 대응인데 0은 0으로 1은 1로 2로 2로 2는 2로 즉 공역과하고 치역이 모두 일치하죠. 우리가 이런 걸 1대1 대응이라고 불러.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죠. 함수 끝이야. 이게 다야. 처음 부분은. 자, 그러면 항등 함수하고 상수 함수는 뭐냐? 엑스트라. 자, 이거 기억했죠? 1대1 함수. 여러 가지 함수 중에서 첫 번째 서로 같은 함수. 기억했죠? 1대1 함수 뭐야? 1대1 함수가 뭐야? 정의가. 1대1 함수 뭐예요? 외우셔야죠. 정의역이 다르면 치역이 다른 함수. 그게 1대1 함수야. 알겠어? 뭐도 외워주라고 그랬지? 여기 있는 표현들 그대로 외워주라고 그랬죠? 뭐? x1하고 x2가 다르면 x1의 함수값과 x2의 함수값이 다르다. 우린 이걸 뭐라고? 1대1 함수라고 부른다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조건 플러스 공역과 치역이 같을 것. 됐나요? 다 외웠죠? 아, 이거 책에 다 있어. 그러니까 외워. 오케이? 자, 그 다음 항등함수는 뭐냐면 엑스트라인데 자, 항등함수라고 하는 건 표현을 특별히 i라고 해요. 우리 항등 이런 거 들어가는 거 되게 많이 봤어. 뭐 봤어? 자, 행렬에서 뭐 봤어요? 단위행렬 2 봤죠? 그쵸? 얘는 곱해줘도 영향을 안 미쳐. 항등함수도 마찬가지야. 자, 근데 항등함수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x 정의역의 값하고 x에서 y로의 함수일 때 정의역을 집어넣으면 그 정의역 값이 그대로 나오는 게 항등함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대응에 영향을 안 받지. 그냥 그 값이 그대로 나오니까. 됐어요? 항등함수 어렵지 않죠? 상수함수는 뭐냐? 자,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x에 대해서 다 대응이 되지만 그 값이 x에서 y로의 함수 x가 0, 1, 2, 3 이렇게 4개 원소가 있고 y도 0, 1, 2, 3 이렇게 4개 원소가 있는데 대응을 시켰더니 전부 다 얘를 찾아가더란 말이야. 전부 다 0 하나에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함수라는 건 x값에 관계없이 함수값이 일정한 함수가 상수함수야. 됐어? 다시 상수함수는 x값에 뭐 없이 x값에 관계없이 이 대응 결과가 동일한 함수가 상수함수예요. 안 어렵죠? 그렇죠? 자, 그래프로 보면 y는 1 같은 거 이게 상수함수야. 왜? 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 대응에 관련된 용어들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래프들을 다 연결시켜야 돼요. 얘가 y는 1이지, 그치? 얘가 왜 상수함수야? x를 뭘 선택해서 넣어도 그 y는 항상 뭐로 동일해? 1로 변함이 없잖아. 됐냐? 이런 게 상수함수예요. 됐죠? 그러면 여러 가지 함수 다 끝났어. 그러니까 뭐만 기억하면 돼? 페이 들었어? 자, 뭐만 기억하면 돼? 전부 다 이 두 가지의 조건들을 변형시킨 데서 나오는 거예요.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지 하나도.
안 어렵죠? 자, 그러면 책 몇 페이지 보냐면 191페이지 먼저 볼게요. 자, 함수가 서로 같을 조건, 거기 서로 같은 함수라고 박스에 돼 있죠. 자,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다.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x하고 gx다. 무슨 뜻이야? 정의역을 똑같은 걸 대입하면 치역도 똑같은 게 나와야 된다는 뜻이지. 그게 서로 같은 함수라고. 그럼 집합 9번 볼게요. 이 분명히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함수의 식이 같다고 해서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니라고요. 그쵸? 보시면 9번에 함수가 두 가지가 나와 있거든. 하나는 2차 함수고 하나는 1차 함수예요. 즉 하나는 이렇게 보니까 9번 fx가 ax 플러스 b 이렇게 되고요. 또 다른 함수 gx는 x의 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된단 말이야. 거기 봐. f의 함수하고 g 함수하고 같음. 어떻게 만들어줘? 함수값을 x 정의역이 마이너스 1하고 1이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든 그 함수값은 같고 1을 대입해도 함수값이 같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x값 두 개의 함수가 같음. 미지수 두 개의 대입할 식이 두 개. 연립방정식이네요.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즉 f의 마이너스 1하고 g의 마이너스 1이 같아지려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얘가 1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fa라고 g의 1이 같아지는다고 그랬지? 이게 서로 같은 함수죠? 그러면은 a 플러스 b하고 1 플러스 3하고 같은 이거 연립하면 ab 나오잖아. 어때? 쉽지? 됐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개념만 이해해 놓으면 함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함수의 그래프 잠시 넘어가고 우리는 194페이지에는 여러 가지 함수 있지? 요거 먼저 볼게. 자, 1대1 함수 뭐라고? 거기 표현 잘 봐. 자, 194페이지에 맨 위에 네모칸을 보면 얼마나 중요하면 거기서 중요라고 찍어놨겠어. 그치? 1대1 함수 기호에 의한 정의를 봐요. 그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x1하고 x2가 같지 않으면 즉 정의역이 다르면 이라고 써놔. 거기에다가 밑에다가 정의역이 다르면 모두 다르다 치역도 다르다 라고 써놔요. 어디에다가 요거 x1 equal x2면 fx1 하고 f의 x2도 다르다. 정의역이 다르면 치역도 다르다 라고 써놓으세요. 정의역이 다르면 치역도 다르다. 됐지? 자, 2번 기호에 의한 정의봐. 1대1 대응. 함수에서 1번이 뭐야? 거기 조그만 로마자 1번. 1대1 함수의 기호죠. x1이 x2와 다르면 즉 정의역이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다가 플러스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됨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됐지? 이 표현 이해됐죠? 다음 항등 함수 fx가 x야. 무슨 뜻이야? 정의역과 나오는 치역이 동일함. 항등 함수 거기 밑에다가 써놓으세요. fx equal x fx equal x 정의역이 같으면 그 정의역 그러니까 정의역과 치역이 결과가 같은 거야. 정의역과 치역이 같은 거. 다시 정의역과 정의역 원소와 정확히 정의역 원소와 거기에 대응되는 치역의 원소가 동일한 걸 항등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1 나오면 1 나오고 2 나오면 2 나오고 3 나오면 4 나오고 넣는데도 그대로 나오는 거. 그게 항등함수입니다. 자, 상수함수 fx는 c죠. 무슨 뜻이야? x값에 관계없이 함수값이 동일한 함수값이 c로 일정함. 왜? 변수가 x가 없잖아. 그러니까 x값에 상관없이 그 함수값은 c로 일정한 거.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른다? 상수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럼 예제로 구분 한번 해봅시다. 13번 먼저 볼게요. 13번 1대1 함수, 항등함수, 상수함수를 찾으시오. 자, 여기 보세요. 자, y는 x-1이 있고 y는 x가 있고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있고
y는 절대값 x가 있고요. y는 5 이렇게. 자, 여기에서 1대1 함수, 항등 함수, 상수 함수를 찾으세요. 상수 함수라는 것부터 찾아보자. 제일 만만한 거 여기 있지. y는 5. x 값에 관계없이 y가 동일해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상수 함수라고 부릅니다. 상수 함수. 이게 상수 함수야. 그러면 x-1하고 x 같은 것들은 뭐라고 부르냐? 얘가 1대1 함수이면서 거기서 뭐 찾으라고 그랬어? 1대1 함수, 1대1 함수하고 항등 함수, 상수 함수 찾으라고 했구나. 1대1 함수, 얘도 1대1 함수죠. 왜? x 하나에 y 정확하게 하나 대응되니까 x가 다르면 y가 다르니까. 그런데 1대1 함수이면서 얘가 항등 함수야. 왜? x를 대입하면은 x가 그대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니은번은 1대1 함수이자 항등 함수가 되는 거지. x제곱 마이너스 1은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1은 뭐예요? 그냥 함수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함수 1 같은 것들이야. 그러니까 1대1 대응, 1대1 함수, 항등 함수 이런 것들은 좀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함수라고 보면 되죠. 그럼 절대값 x도 뭐야? 얘도 그냥 함수입니다. 지나가는 함수 2. 이런 것처럼. 그치? 그러니까 원래 함수라는 건 되게 특별할 것 없는, 뭐만 지키면 돼. x에 대해서 함수값이 모두 존재하고 x 한 개에 대해서 y가 한 개가 대응되면은 우린 그걸 모두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저런 식으로 조건들이 조금 빡세지는 형태가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 함수, 상수 함수, 서로 같은 함수 등등으로 바뀌는 거지. 이해됐어? 부모님 이해됐어? 됐죠? 태희 이해됐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하면 돼요. 됐어요? 자, 다음. 그럼 여러분들 15번 함수, 15번 잘 나오는 거거든? 15번 한번 생각해 볼까? 정의에 따라서 15번 한번 생각해서 저랑 같이 풀어볼게요. 15번 한번 해보세요. 15번. 15번. 15번 한번 해봐. 15번. 15번. 자, 이거 잘 나와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말뜻 이해하고 한번 해봐. 자, 풀었죠, 채야? 다들 풀었죠? 봐봐.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f는 항등함수고 g는 상수함수인데 f의 2가 g의 2고 얘가 2야. 자, 무슨 뜻이냐면 g는 상수함수라서 이제 g의 x에다가 뭘 대입하든 x1을 x2로 대입하든 g는 항상 함수값이 2로 고정이라는 뜻이에요. f는 항등함수라고 그랬으니까 x1, x2를 넣는 것 따라서 함수도 x1, x2로 달라지겠지. 자, 이런 구조를 봤을 때 거기에 f의 3은 항등함수이므로 3이 되고 g의 3은 x값에 관계없이 2니까 두 개 더해주면 5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야. 쉬워, 어려워? 쉽잖아요. 됐어? 자, 다음. 자, 그럼 뒤에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17번이 진짜 중요합니다. 17번, 19번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1대1 대응이라는 걸 따로 뺐겠어. 거기 봐. 자, 17번 연습하고 우리가 19번 한번 볼게요. 자, 집합이 x가 x가 1에서부터 3까지야. 무슨 뜻이야? 나는 정의역 그래프를 그릴 건데 ready to draw x는 1부터
0에서부터 3까지 그릴 거야. 3에서만 그릴 거야. 그치? 즉 정의역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하게 공역도 제한이 되어 있지. y 바 y가 5에서부터 9까지. 무슨 뜻이야? y가 5에서부터 9까지 있을 텐데 얘는 x도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y도 제한을 한 상태에서 y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한을 한 상태에서 어디? 요 박스 안에다가만 그래프를 그려라. 사진처럼. 됐냐? 됐죠? 자, 이때 ax 플러스 b야. 자, ax 플러스 b 얘가 1대1 대응이래요. 1대1 대응이다. 자, 그럴 때 상수 a, b 값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야, y는 ax 플러스 b의 구조를 좀 보기 필요한데 이게 이상한 게 있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 타이틀에 1차 함수, 1차 방정식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타이틀을 보고 ax 플러스 b라는 걸 보면 a는 기울기, b는 절편이다 이걸 알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없이 직선의 방정식, 그냥 1차 함수, 타이틀을 안 주고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 이런 걸 보잖아? 그러면 꼭 물어봐. 이거 어떻게 그려요? 그치? 항상 어떻게 그려요를 물어봐요. 그런데 얘는 경우가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 사실 세 가지잖아. a가 0이면 상수함수고 y는 b니까 a가 0보다 크면 위로 가는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얘가 17번 이 함수에서 이게 뭐가 되도록 1대1 거기 대응. 자, 누가 말해볼 사람? 1대1 대응의 뜻이 뭐예요? 1대1 대응의 뜻. 1대1 대응의 뜻. 여러분들 정확하게 외워놔서 1대1 대응 이런 걸 보자마자 머릿속에 이게 파바박 하고 딱 이제 떠올라야 돼. 무슨 뜻이야? 정역이 다르면 치역이 다르고. 두 번째,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그렸냐면 박스 안에서 제한된 곳에서 내가 그래프를 그릴 때 얘네들이 끝에서부터 끝에까지가 꽉 가로 세로가 꽉 차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다시 가로 세로가 꽉 차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됐어?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적용을 해볼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내려가든 이렇게 가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렇게 되는 모양들이 그래프 안에 꽉 차 있어야 돼요. 어떤 모양이 있겠어? 이런 거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꽉 차 있거나 여기서부터 여기로 꽉 차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게 1대1 대응의 모양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는 기울기가 양수일 때를 보자. 즉 얘가 어딜 지나고 1,5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3,9에서 끝나는 거 보자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입해. 1 대입하잖아? 그러면 a 플러스 b가 5가 되고 3 대입하면은 3a 플러스 b가 9가 되면 되죠. 자, 따라서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이 a가 4니까 이때 a는 2고 b는 3. 그러니까 첫 번째 그래프는 y는 2x 플러스 3이 될 때. 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3,9를 대입했을 때거든? 그러면 잠깐만. 그치, 이거지. 두 번째는 스타트를 어디에서 하고 3,9에서 하고, 그치? 끝을 어디서 하고 3,5에서 했을 때. 그래서 아니지. 자, 두 번째, 사실 두 번째는 안 해도 되긴 해. 왜냐면 여기는 a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쵸? a가 0보다 크면 사실 이건 안 그려줘도 되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만 그리면 되니까 얘가 1,5에서 시작해서 3,9에서 끝난다. 대입하면은 2x 플러스 3 이렇게 구하는 게 1대1 대응이야.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그래프가 꽉 차 있어야 돼요. 됐어요? 이게 1대1 대응이야. 그럼 여러분들 19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9번. 그러니까 17번하고 19번의 차이는
17번은 이렇게 정역하고 공역이 모두 다 제한이 돼 있어. 특히 공역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그래프를 꽉 채우면 되는데요. 19번은 좀에 다릅니다. 19번. 그래서 17번은 거기다가 써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17번의 문제 의미는 뭐냐면 제한 조건이 있으면 그래프를 꽉 채울 것. 그래프를 꽉 채워서 그릴 것. 그래프를 꽉 채워서 그릴 것. 17번에다가 써놔. 자, 이제 19번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잘 봐. 자, 얘가 특이하게도 19번은 fx가 아까처럼 잘라서 그려져 있단 말이야. 잘라서. fx가 잘려서 그려져 있어요. 자, 이거 잘 봐야 돼. 하나는 2x 플러스 1,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2x 플러스 1을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가 문제야. 2에 여기가 2-a, x 플러스 1,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그리래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사실 x하고 y에 제한 조건이 없어. 즉 얘네처럼 뭐가 없어? 필드가 없다고. 그치? 필드가 없이 모든 x와 모든 y에 대해서 다 그려줘야 되는데 그럼 모든 x와 모든 y에 대해서 첫 번째 x가 0보다 크면 2x 플러스 1 그래프는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얘가 문제야. x가 0보다 작으면 여기서 시작할 거거든? 그런데 얘가 2-a 뭐가 문제가 돼? 기울기가 미지수네. 그치? 기울기가 미지수네. 그치? 그럼 기울기가 미지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줄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요. 누가 자꾸 방귀 끼는 것 같네. 소리가 뭔가 좀 멋있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약간 짜치는 소리 있지. 또 그렇게 방귀 끼는 소리. 그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점점 왜 방구 소리 같지?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떻게 그릴 수도 있어.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지. 그치?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하나 샘플을 해볼게. 만약에 이 중에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면 얘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안 되죠. 왜요? 야,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달라야 된다고 그랬거든? 근데 이 경우에는 x 값이 다른데 y 값이 동일한 지점이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돼. 그러니까 기울기가 얘랑 부호가 다른 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케이스인 경우는 어때요? x가 다르면 y가 100% 다르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건 되고 만약에 여기를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아, 여기는 안 그려지지? 쏘리. 착각함.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런 식으로밖에 안 그려지잖아. 맞아?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부호가 서로 다르거나 기울기가 0인 경우에는 1대1 대응은 안 되죠. 그치? 그럼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얘가 기울기가 어때야 돼? 부호가 같아야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기울기의 부호가 다르면 얘가 꺾이거나 동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에서 탈락? 정역이 다르면 치역이 다르다 해서 이미 탈락이야. 얘는 치역하고 공역을 서로 매치시킬 필요가 없죠. 왜? 그래프가 전체 다 그려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처럼 필드가 제한된 게 아니야. 얘처럼 박스 안에서만 이제 짜치게 노는 게 아니고 얘는 그냥 전 구간에 다 그릴 거거든. 그러니까 공역하고 치역이 아예 비껴갈 우려는 안 해도 되지. 맞아요? 그럼 이제 뭐만 봐주면 돼? 얘가 그래프의 기울기만 어떻게 되면 돼? 둘 다 플러스가 되면 되잖아. 얘가 플러스니까. 따라서 간단하게 이렇게 읽어내면은 여러분들은 아, 이거 2-a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돼. a가 2보다 작기만 하면 돼. 이렇게 범위 끝날 거예요. 1초면 푸는 거야. 상수 a 값의 범위. 이해됐나요? 이렇게요. 그래서 분석에 조금 더 힘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분석에 힘을 많이 쓰셔야 돼요.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지? 잠시 쉬었다가 안 했던 함수의 그래프하고 함수의 개수하고 절대값 그래프가 나왔네요. 후후후. 절대값 그래프 근데
나랑 여러분들이 한번 했어, 그치? 일단은 잠시 쉬었다가 함수의 그래프하고 절대값 그래프 함수의 개수 3개 해서 오늘 목표는 어디까지 끝내는 게 목표냐면 205페이지까지 끝내는 걸 목표로 할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수를 갖다가 집합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호, 그다음에 글로 이제 배웠으면은 이제 함수의 그래프라는 게 어떤 건지 좀 봐야 돼요. 몇 페이지 피냐면 192페이지 피입니다. 자, 함수는 뭐다? 바로 머릿속에서 대응이다 라고 나와야 되죠. 그래서 함수는 대응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fx식, 만약에 y가 이렇게 ax 플러스 b라고 한다면 내가 x 알파를 여기 식에다가 대입하면은 그때 y는 a의 알파 플러스 b라고 하는 x에 대한 y의 대응 관계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디에다가 좌표 평면에다가 뭔가 내가 x를 골라서 나오는 y a의 알파 플러스 b를 이런 식으로 순서상 좌표 평면에다가 그린 걸 함수의 그래프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지? 그러면 만약에 정의역이 아까처럼 뭔가 하나하나의 원소로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경우에는 함수의 그래프는 뭐로 나와? 만약에 얘가 y는 x라는 거에 대해서 하면은 이거의 그래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연속적인 선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나오고 0일 때는 0이라는 점이 나오고 1일 때는 1이라는 점, 이렇게 점만으로 그려진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런 점들의 그래프도 함수의 그래프라고 할 수 있어요. 됐어?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느냐? 어떠한 여러 가지 그래프를 통해서 그 그려진 그래프가 함수인지 여부를, 또는 얘가 1대1 함수인지 아니면 1대1 대응인지 아니면 상수 함수인지 항등 함수인지 이런 것들을 따지게 돼 있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배웠었던 여러 가지 함수의 모양을 따지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93페이지에 11번에 여러 가지 그림을 좀 볼게. 자, 1번은 다 대응으로 돼 있죠. 점만으로 돼 있어. 1,1, 1,1, 그 다음에 2,2, 2일 때 2, 그 다음에 3일 때 2하고 3 두 가지의 그래프가 대응이 돼 있죠. 2하고는 3일 때. 4일 때는 2라는 대응만 있어요. 4일 때는 2라는 대응만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함수의 그래프예요, 아니에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죠. 왜 그래프가 아닌지를 정확히 찾아야 돼. x 3에 대해서는 y가 하나, 두 개 값이 대응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이것 때문에 함수가 아니야. 어디에서 탈락? x 하나에 y 한 개라는 두 번째 대응 조건에서 탈락. 됐어? 자, 2번은 그래프가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원으로 되어 있죠. 얘도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에요. 왜? x 한 개에 대해서 y가 하나, 두 개. 복수가 대응되잖아. 그래서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른다? 도형의 방정식, 정확하게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한다라고 배웠죠. 자, 세 번째 그래프를 볼게. 세 번째 그래프는 0을 기준으로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얘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퀘스천. 얘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맞죠? 왜 함수이냐면 잘 봐. 함수라고 하는 건 정의역에 대해서 모든 대응되는 함수값이 존재해야 돼, 일단. 그럼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값이 다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야. 게다가 또 하나의 조건, x 하나에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라는 이러한 대응 조건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지, 그치? 그래서 3번은 함수가 맞다. 자, 이제 4번하고 5번을 볼게요. 4번도 탈락이지. 4번 왜 탈락이야? 4번은 얘가 마름모꼴인데, 정사각형 또는 마름모꼴인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원이랑 똑같이 x 하나에 대해서 y 값이 두 개가 나와서 그랬지. 그러니까 얘도 함수가 아니에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로 블록인 이차함수 그래프인데 이거 함수 맞지? 왜? 모든 x에 대해서 전부 다 뭐가 존재해요? 그 대응되는 y 값이 존재하며 x 하나에 y 하나, 물론 그 y 값이 같은지 안 같은지는 상관없어. x 하나에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 이런 식으로 x 하나에 y 하나, 이런 식으로 전부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하게 함수라고 부르는 거지. 됐어?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함수인지 아닌지 따지는 부분들이 나오니까 함수의 그 정의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대응 내용들을 반드시 알 수 있게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전부 다 뭐에 의해서? 대응의 변화의 모양에 의해서 함수의 종류가 결정된다는 거지. 함수의 그래프는 이게 끝이야. 쉽잖아. 그치? 자, 가장 중요한 건 197페이지 함수의 개수인데 거기다 써놓으세요. 살짝 경우의 수라고 써놔. 함수의 개수에다가 쓰세요. 경우의 수라고 쓰시면 됩니다. 경우의 수. 자, 이거는 되게 잘 들어야 돼요. 이 함수의 개수가 유일하게 다시 경우의 수가 등장하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함수의 개수, 우리가 함수의 개수가 자, 일단은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1대1 대응의 개수가 있고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1대1, 1대1 대응, 1대1 함수 이런 거 있고 아우 목 아파. 자, 1대1 함수의 개수가 있겠죠. 다음에 1대1 대응의 개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수함수 요 네 가지 정도만 알아두면 거의 대부분 다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기본적인 함수의 개수부터 해봅시다. 자, x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총 n개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총 m개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함수의 개수 뭘 따지자는 거야? x에서 y로의 모든 이런 대응의 개수를 세자는 거거든. 자, 그럼 생각해봐. 이게 왜 경우의 수라고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그냥 함수입니다. 다른 조건이 있는 함수가 아니야. 단순 함수야. x가 a, b, c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칠게요. 자, y의 원소는 1, 2, 3, 4, 5라고 칩시다. 됐어? 자, 그러면 생각해봐. a는 x에서 몇 개의 대응으로 갈 수 있어요? 몇 개, 경우의 수 생각해봐. 우리가 경우의 수 배운 거 생각해봐. 내가 A에서 Y로의 대응을 시켜야 되거든? 그럼 A에서 대응시킬 수 있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돼? 하나, 그냥 조건이 없이 대응의 개수만이잖아요. 그러면 A에 대해서는 Y에 대해서 하나,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가 다 가능하지. 그치? 그래서 A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가 가능하고 B에 대해서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가지가 가능하며 C에 대해서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의 모든 대응이 다 가능하지. 제한이 없는 대응. 그치? 오로지 X 하나에 Y 하나만 대응되면 되니까. 그래서 어떠한 제한 조건이 없는 모든 대응의 개수, 함수의 개수는 5의 세제곱이에요. 어떻게 했어? 치역을 그러니까 공역을 뭐로 해서 지수의 밑으로 하고 정의역을 지수로 하는 게 뭐 함수의 전체적인 개수예요. 그러면 x의 원소의 개수가 n개이고 y의 원소의 개수가 m개인 경우 x에서 y로의 모든 x에서 y로의 모든 대응의 개수는 m의 n거듭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요 이거? 이게 경우의 수 문제잖아. 곱의 법칙. 어떻게? A에도 5개, B도 5개, C도 5개. 5 곱하기 5 곱하기 5의 대응이 가능함. 한꺼번에 A, B, C의 대응을 한꺼번에 결정을 해야 되니까. 곱의 법칙으로. 이해됐어요?
그래서 모든 함수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m의 n 거듭제곱이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1대1 함수라고 쳐볼게. 자, 다시.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자, 정의역, 집합 정의역의 개수를 n개라고 하고 이제 이런 기호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무슨 뜻이야? x의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는 n개이다. 그 다음에 자, 공역의 원소의 개수는 m개다라고 했을 때 함수의 개수는 m의 n 거듭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죠? 자, 1대1 함수의 개수를 세볼게. 자, 예를 들어서 x에서 y로의 함수 아까처럼 a, b, c 이렇게 3개가 있고 1, 2, 3, 4, 5, 5개가 있어. 자, 뭐서부터 시작하냐면 1대1 함수가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해보자. 1대1 함수는 모양부터 생각해. 정의역이 다르면 치역도 달라야 된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1대1 함수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봐봐. 내가 먼저 A의 대응을 결정할 건데 A 대응되는 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5개가 되잖아. 그치? 5 곱하기. 됐어요? 그러면 A가 1에 대응이 됐다고 한다면 B는 A가 대응한 거 빼놓고 대응할 수 있지. 어이하여 정의역이 다르면 함수값도 달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원래의 함수처럼 B는 A가 대응된 값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개가 가능해? 4개가 가능하지. 맞아? 그러면 B가 2에 대응이 됐다고 쳐. 그럼 C는 몇 개가 가능해? 나머지에서 골라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5, 4, 3 이걸 뭐라고 배웠어요? 5, P, 3이라고 배웠지. 경우의 수에서. 그치?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y의 개수가 m개고 그 다음에 x 원소의 개수가 n개라고 하면 이때 1대1 함수의 개수는 m, p, n이라고 쓸 수 있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됐나요? 자, 그러면 조금 특별한 게 1대1 대응이니까 1대1 대응은 이따가 따로 구별을 해주고 상수함수부터 보죠. 자, 상수함수의 정의는 x값에 관계없이 y가 동일한 거야. 그치? 그러면 상수함수는 오로지 어디에 달려있다? y값의 원소의 개수에 달려있다. 이해됐어? 자,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모델을 한번 볼게. 정의역이 아까처럼 A, B, C 3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y는 1, 2, 3, 4, 5라고 합시다. 상수함수는 A가 뭐가 되든 전부 하나에, X가 뭐가 되든 전부 하나에 몰빵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어디에 달려있어? 즉, 공역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에 따라 달려있지. 그치? 따라서 상수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끝. 쉽지? 그러면 특이한 게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어. 자, 요것만 조금 별표 쳐줍시다. 내가 1대1 대응의 개수를 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 자, 1대1 대응만큼은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동일해야 돼요. 그래야지 1대1 대응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모양부터 보죠. 자, x가 정의역이 1, 2, 3에 대해서 y도 개수 맞춰줘야 되지. a, b, c. 하나 물어볼게. 왜 1대1 대응은 정의역의 원소하고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될까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대응이 되면서 뭘 만족해야 돼? 정의역이 다르면 치역도 달라야 되는 걸 만족해서 그렇죠. 그렇죠? 태희 잠깐 눈 감았어. 눈 떠. 그러면 1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한 건 3개지. 그치? 그러면 1이 A를 이제 대응됐다고 하면 2는 1이 대응된 거 말고 나머지 2개가 가능하죠. 그럼 마지막 하나는 나머지 하나를 취할 수밖에 없지. 자, 그러니까 1대1 대응의 개수는 n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죠? 그래서 대부분이 함수의 개수는 어디에 달려있다? 메인 테마가 얘가 아니라 공역의 원소의 개수에 달려있어. 왜? 함수의 개수 밑도 지금 뭐의 개수예요? 공역의 원소의 개수를 밑으로 하고 얘를 지수로 하는 m의 n거듭 제곱이 되고요. 1대1 함수도 mpn이 되고요. 1대1 대응도 n 팩토리얼이 되죠. 이거는 정역하고 그 다음에 공역의 원소가 같을 때야. 상수함수도 어디에 대응이 돼? 즉 공역의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따라서 여러분들이 함수의 개수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정역의 원소의 개수를 갖다가 파악하는 것보다 먼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무엇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원리 이해했죠? 원리 이해됐죠? 태연 이해됐어? 자, 그러면 먼저 21번 가지고 그 모델 가지고 함수의 개수 한번 해볼게요. 자, 21번 정의역이 1, 2, 3, 4 네 가지가 돼 있고 우린 함수를 x에서 x로 정의역도 x고 공역도 x고 이렇게 되는 함수를 생각을 할 거야. 그럼 첫 번째 1번 함수의 개수는 정의역도 4개, 공역도 4개, 4의 4제곱이 함수의 개수죠. 됐나요? 자, 2번 1대1 대응의 개수 어떻게 된다고? 4 팩토리얼 1대1 대응이니까. 됐니? 세 번째 항등함수. 항등함수 딱 한 개지. 왜 한 개야? x를 넣으면 y는 그 값이랑 동일하게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오로지 한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항등함수의 개수는 한 개입니다. 네 번째 상수함수의 개수는 어디에 달려있다? 공역의 개수에 달려있다. 4개. 끝.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죠? 다음.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별표 쳐놓고 꼭 해보세요. 유제 22번 한번 해봐 여러분들. 그러면은 유제 22번에서 나랑 답 맞는지 한번 보자. 유제 22번 한번 해봐요. 직접. 함수의 개수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써. 시간 10초 줄게. 5 4 3 2 1 22번 다 풀었죠? 자, 유제 22번 볼게. 자, 이것도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22번 보시면 x가 3개야. 1하고 2하고 3 3개. 1, 2, 3 3개인가? 그치? 자, 함수의 개수. 얘도 x에서 x로의 함수를 구할 거야.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1, 2, 3으로 똑같다는 얘기죠. 함수의 개수 3의 세제곱, 1대1 대응의 개수 3팩토리얼, 항등함수의 개수 1개, 상수함수의 개수 3개. 끝났지? 5초면 풀겠네. 외우면. 됐나요? 다음. 자, 이제 조건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23번 문제 읽고 한번 생각해보고 저랑 풀어보죠. 아우 목이야. 오늘 감기가 피크인가 봐. 좋겠다. 자, 23번 문제 읽어봤어? 해봐. 자,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a는 a로의 대응이 안 된대. 그치? 그렇게 되는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래서 내가 그림 일일이 그려준 거예요. 생각해 보라고. 자, a, b, c, d, e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a, b, c, d, e a는 a가 안 된대요. 그쵸? 자, 그러면 a부터 결정하자. a로 가능한 건 몇 가지야? b, c, d, e 4가지지. 그치? 됐어? 자, 이제 근데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A는 A가 안 되고 그래서 B를 택했다고 합시다. 자, 그럼 B는 몇 가지가 가능해? 하나, 둘, 셋, 4개가 가능하지. 그치? 그래서 B는 몇 개가 가능하냐면 4가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B가 A를 골랐다고 칩시다. 자, 그럼 C는 몇 가지가 가능해? 3가지가 가능하지. 그치? D는 몇 가지가 가능해? 2가지가 가능하지. 그치?
C는 이렇게, D는 뭐 이렇게, E는 이렇게. 그래서 C 세 가지, D가 두 가지, 그 다음에 E가 몇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다 결정하는 방법은 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네, 그치? 됐어?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 얼마다? 4 곱하기 4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자, 또는 어떤 경우를 해주면 돼? 여사건 한번 이용해 볼까? 여사건. 자, 여사건 한번 이용해 봅시다. 자, 전체 경우의 수는 5 팩토리얼이야. 그치? 그 중에서 뭘 빼요? FA가 A인 경우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FA가 A라고 한다면 나머지 4개들은 다 상관이 없지? 5팩 마이너스 4팩 끝. 됐죠? 이런 식으로 여사건. 그래서 유일하게 함수의 개수가 여러분들이 잠깐 까먹고 있었던 경우의 수를 갖다가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됐나요? 됐죠? 우리 절대값 그래프 이번에 좀 끝내자. 절대값 그래프.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반 애들은 절대값 그래프 훈련을 많이 했거든? 기본적으로 어떤 훈련을 했냐면 두 가지를 했어요. 뭘 했냐? 자, y는 f의 x, 요 절대값 그래프하고 y는 f의 x, 이건 했는데, 솔직히 말할게. 이건 애들이 잘 몰라, 이제. 이건 잘 몰라요. 안 해봐서. 수아, 이거 안 그려봤잖아. 이거 못 봤잖아, 이런 거, 그치? 태희 이런 거 못 봤잖아. 그쵸? 근데 이건 되게 잘해, 이제. 되게라고 하면은 되게 잘해야겠지? 수아, 태희 이거 되게 잘해야겠지? 요거 할 줄 알지? 왜 표정이, 왜 눈빛이 그래, 둘 다? 둘 다 무슨 눈빛이야? 이거 어떻게 그려요? 어떻게 그려요? 야, 씨. 외우자, 이제. 자, 이거 fx를 그려서 x축 밑에 걸 끌어올리면 돼. 이렇게 올리면 돼.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 이거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배웠던 그래프는 1차 함수의 그래프이거나 2차 함수 그래프거든. 그래서 첫 번째는 y는 x에 대한 식 전체의 절대값이 있는 스타일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오늘 잘 해둬야지. 이제부터 절대값 그래프의 이 네 가지 모든 유형들은 대수하고 미적 원에서도 잘 나와요. 그게 그래프 안 그리면 진짜 못 풀어. 그러니까 잘 봐야 돼. 태어나 졸지 말고 여기 봐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1차 함수는 사실 형태가 몇 가지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위로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거나 또는 상수함수 같은 것들이 있겠지. 그치? 그러면 메인은 뭐냐면 x축 밑에 있는 걸 끌어올리는 거예요. 다시 x축 밑에 있는 걸 끌어올리는 거야. 자, 그러니까 만약에 ax 플러스 b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지나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울기가 양수인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x축 밑에 있는 얘를 똑같은 각도로 끌어올리는 요 그래프가 절대값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y가 ax 플러스 b가 상수함수야, 이런 상수함수야. 그럼 이거 절대값 어떻게 되겠어? 그냥 그대로지. 왜? x축 밑에 있는 게 중요한데 상수함수 그래프, 이런 파란색의 상수함수 그래프는 x축 밑에 그려지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올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상수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즉 y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7 같은 경우 여기에 절대값 붙여봐야 마이너스 7이 7이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무조건 원본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x축 밑에 있는 걸 꺾어서 접어서 올린다. x축을 기점으로 접어서 올린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얘가 x축 밑에 그려지는 거지. 맞아요? 그럼 얘를 x축을 중심으로 해서, 즉 얘를 중심으로 해서 접어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전체 절대값 붙인 거야. 쉬워 어려워? 쉽잖아. 그러니까 전체식의 절대값이 붙은 그래프는 x축 밑에를 어떻게 한다? 접어 올린다는 거지. 됐어요? 자, 다음. 자, 이제 이게 제일 일반적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좀 외워줘. 원래 절대값 그래프는 이게 원칙이 아니야. 전부 x값의 범위에 따라서 태어나 눈 감지 말고 x값의 범위에 따라서 다 범위를 나눠 가지고 일일이 그 구간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원칙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뭐 봤냐면 그게 안 통하는 그래프 이런 걸 봤을 겁니다. y는 우리 기말고사의 추억 x-1 플러스의 절대값의 x-3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래프 그릴 수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도 한 번에 그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 그린 다음에 만약에 이걸 그린다고 한다면 태하고 수원 이거 그릴 줄 알죠? 이제 알죠? 그쵸? 이런 것들은 원래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식을 다 써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이거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볼게. 근데 이거 말고 이거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여러분도 이거 네 가지 외워줘. 잘 봐. 인스턴트 절대값 그래프. 원칙이 아니라 특정한 네 가지에 대해서 인스턴트 바로바로 그릴 수 있는 형태를 네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자, 1번은 방금 봤었던 y는 자, fx라는 식 전체의 절대값이 붙은 거야. 자, 두 번째는 좀 특이하긴 한데 f의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인스턴트요. 자, 세 번째 그래프는 y는 y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야. fx. 특이하죠. y에 절대값이 있어요. 특이해요. 그럼 이제 3번 같은 그래프는 사실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이런 그래프들은 2학년 때부터 나와요. 1학년 때는 어디까지가 한계냐면 일단 여기까지가 한계야 대부분. 3번하고 4번은 2학년 때부터 나오니까 반드시 좀 알아둬야 돼. 4번은 y에도 절대값, fx가 아니라 x에도 절대값이 있는 이런 거. 이 네 가지가 fx를 그려가지고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스턴트 절대값 네 가지는 fx를 그리고 fx를 그린 다음에 그걸 변화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얘는 x축 밑을 x축을 선으로 접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x축 밑에 있는 것만 접어 올리는 거야.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골 때리는데 이거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남겨서 무슨 얘기야? y축 오른쪽을 남기라는 얘기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남겨서 무슨 얘기야? y축 오른쪽을 남겨서 y축 오른쪽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y축 대칭 복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y축을 기준으로 접어서 똑같은 걸 또 만들어 주는 거야. 자, 이제 세 번째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반대로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남겨서 어디만 남기는 거예요? x축 위만 남겨서 x축으로 대칭 복사해 주면 돼요. 됐냐? 그 다음에 얘가 좀 특이한데 x하고 y가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남기는 겁니다. 그게 1사분면만 되겠지. 1사분면만 남겨서 x, y축, 그 다음에 원점 세 가지에 대해서 똑같이 대칭 복사를 시키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봐야 돼. 자, 이거 그림으로 볼게요. f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쳐볼게. 잘 봐야 돼요. 자, 이런 그래프라고 쳐볼게. fx가 이런 그래프예요. 자, 그럼 첫 번째
1번 어떤 그래프? y는 절대값의 fx의 그래프. 잘 봐. 자, 이 밑에를 어떻게 해? x축 밑에가 여기지, 그치? 그걸 어떻게 끌어올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죠. 됐어요? 자, 이제 2번 그래프 봐봐. 2번 그래프. 2번 그래프는 어디만 남기라고 그랬지? y축 오른쪽,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남기라고 그랬죠. 이 부분만. 그래서 그걸 어디에다가 y축에다가 대칭 복사하라고 그랬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자, 세 번째. y는 저거 세 번째 그래프. y는 fx 그래프는 어디만 남기라고 그랬지? 1사분면만 남기라고 그랬죠. 1사분면 그러니까 여기 그 y가 0보다 그러니까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그러니까 x축 위만 넘겨서 x축에다가 대칭 복사하라고 그랬지. 모양이 조금씩 달라. 자, 이제 네 번째 그래프. y하고 x의 절대값이 붙은 얘는 어디만 남기라고 그랬지? 1사분면만 남겨서 얘를 어떻게 y축에다가도 대칭 복사하고 그 다음에 x축에다가도 대칭 복사하고 심지어 원점에다가도 대칭 복사하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고. 됐나요? 자, 이러고 어디다가 적어 놓으세요. 6페이지에다가 6페이지래. 199페이지에다가 포스트잇 필요한 사람 손들어. 줄 테니까 이거 메모해서 그려놔. 자, 포스트잇 필요한 사람 또? 너도 필요해? 또? 이제 없어요? 또? 수 안 필요해? 하율이도 괜찮냐? 이거 글이랑 같이 좀 베껴서 써. 이게 다예요. 절대값 그래프. 네 가지 형태. 테이 안 졸고 들었어? 근데 뭘 모르겠어요. 일단 써놔. 써놓고 외워. 그 다음에 이거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202페이지에서 할 테니까요. 이거 202페이지에 있어? 201페이지에 있다, 야. 201페이지에 있다, 야. 201페이지에, 나 이거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네. 그래서 201페이지 인스턴트 네 가지입니다. fx의 전체 절대값이 붙은 거. 그 다음에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거. 세 번째, y에만 절대값이 붙은 거. 네 번째, y하고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거. 그래서 201페이지에 다 있네요. 나 이거 없는 줄 알았는데 옛날에 없었거든. 그래서 201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저렇게 요약한 게 이겁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외워주셔야 됩니다. (20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내용 어디에 있냐면 없는 줄 알았어. 201페이지에 그대로 이 내용이 있고 나는 그걸 요약한 거라고 보면 될 거예요. 풍선자 201페이지에 있어요. 자, 201페이지에 이 내용을 요약했으면 우리 시범적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202페이지 넘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그래프 그려주고 나머지들은 나랑 같이 범위를 나눠가지고 하는 방법 그거 알아볼게요. 자, 201페이지 그래프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 2차가 아니라서 좀 심심하긴 한데. 자, 31번 202페이지 31번 볼게요. 똑같은 x-1인데 얘는 여기 전체에 붙어 있고, 두 번째는 절대값의 x-1, 세 번째는 y의 절대값이 붙어 있고요. x-1, 네 번째는 y하고 x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는 거. 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보세요. 그림 법 알려줄게요. 자, 1번 그래프 차이를 좀 볼게. 자, 기본적으로 x-1의 그래프는 1하고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요게 x-1의 그래프죠. 됐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이걸 1번 그래프라고 하고, 이걸 2번 그래프라고 하고, 이걸 3번 그래프, 얘를 4번 그래프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1번 그래프는 x축 밑에를 꺾어 올린다고 그랬지. 그치?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x축 밑에 걸 끌어올리니까 1번 x축 밑을 접어 올리는 거지. x축을 기준으로 해서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이 1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죠. 그게 1번 그래프야. x축 밑에 있는 걸 접어 올린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2번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어디만 남겨주라고 그랬지? y축 오른쪽만 남겨주라고 그랬죠. 얘만 남겨. 1하고 마이너스 1 얘만 남겨서 얘를 y축에다가 똑같이 대칭시켜서 그리라고 그랬지. 이게 두 번째 그래프야. 자, 세 번째 그래프 3번 그래프 y에만 절대값이 있는 것들은 자, 요 위쪽만 남겨주라고 그랬지. 1 얘만 남겨서 어디에다 복사한다고? x축에다가 복사한다고. 이런 그래프가 돼요. 자, 네 번째 그래프는 얘가 좀 재밌는데, 자, 네 번째 그래프 잘 봐. 자, 네 번째 그래프는 1사분면만 남기는 거야. 1사분면. 그러니까 1사분면이니까 얘만 남기는 거예요. 자, 그거를 x축에다가 대칭 복사시키고 y축에다가도 대칭 복사를 시키고 원점으로도 대칭 복사를 시키는 거야. 사방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태희 모르겠어요, 여전히?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한번 해보냐면 그 유제 32번 하기 전에 이거 마지막 하나 더 볼게. 그럼 이거 알았으면은 뭐가 좀 재밌냐? 거기 있는 33번이 좀 재밌거든? 33번. 자. 33번은 2분의 절대값 x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절대값 y는 1. 이거 어떤 형태예요? 절대값 y는 f의 절대값 x. 그러니까 y하고 x의 변수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기본적인 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랬죠? 근데 얘는 x절편이 2고 y절편이 4인 그래프야.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에서 다시 한번 이 그래프 할 거예요. 뭐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라고 하는 요 그래프 할 거니까 일단 이거는 뭐다?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의미한다 라고 알아두십시오. 자, 이게 y하고 x에 모두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1사분면만 남겨두고 얘를 x축에다가 대칭시키고 y축에다가도 대칭시키고 원점에도 대칭시킨다. 얘가 x축, 얘가 y축, 얘가 원점이죠. 그럼 뭐가 나와? 이런 식의 다이아몬드의 모형의 사각형이 나오겠죠. 이거 넓이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가 4인 삼각형 4개죠. 따라서 2, 4, 8, 4 곱하기 4 해서 뭐가 된다? 16이 답이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지금 32하고 유제 32하고 유제 34 연습해봐. 해보세요. 유제 30, 유제 34. 해봐서 나랑 같이 이게 맞나 한번 보자고. 그리고 인스턴트가 아닌 형태가 199, 200페이지하고 203하고 204거든요. 요거는 우리 절대값 했을 때 했을 텐데
다음 시간에 합성함수하고 역함수 나가기 전에 잠깐 다시 리뷰하고 갈게요. 일단 오늘은 뭐다? 인스턴트 절대값 4가지부터 하자. 자, 다 그렸죠? 볼게요. 자, 유제 32번에 첫 번째 1번 y는 절대값의 x 플러스 1. 자, 이제는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어딘만 남겨서 여기를 꺾어 올린다. x축 밑을 꺾어 올리면 이렇게 된다. 그쵸?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됐죠? 자, 2번 y는 절대값의 x 플러스 2. 자, 그러면 y는 x 플러스 2를 그리고 자, x에만 절대값이 붙으니까 어딘만 남겨? 여기만 남겨서 얘를 y축에다가 대칭 복사 이렇게요. 됐죠? 자, 그럼 이쪽은 x 플러스 2고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겠지. C까지 좀 써줍시다. 그래야지 편하니까. 자, 3번 그래프는 y는 절대값의 y는 x 플러스 3이야. 자, 그러면 기본적인 x 플러스 3 그려서 어딘만 남기라고? 얘를 갖다가 x축 위만 남기라고 그랬지. 그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 복사시킨다. 마이너스 3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근데 얘는 함수는 아니야. 왜? x값 하나에 대해서 y값이 2개 존재하니까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그냥 그래프 그리는 거야. 세 번째까지 다 됐죠?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이거 그리자. 자, 4번 절대값의 x 마이너스 절대값의 y는 4요. 이거 그대로 남겨두지 말고 y는 절대값의 x 마이너스 4로 바꿀게. 그러면 일단 x 마이너스 4를 먼저 그려. 이렇게 그리세요. 어디만 남겨주라고? 1, 4분면만 남겨서 왜? x하고 y에 모두 절대값이 있잖아. 1, 4분면만 남겨서 x축 대칭시키고 그 다음에 y축 대칭시키고 이건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원점 대칭시키고 이렇게 해요. 됐어요? 자, 식도 좀 써보고 연습합시다.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x 마이너스 4예요. 그쵸? 얘는 어떻게 돼? 기울기 음수고 마이너스 x 이게 꺾였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 다음에 얘는 이게 1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디에다 대칭시켰어? y축에 대해서 대칭시켰지.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뭐 대신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감. 우리 도형이 이동할 때 또 할 거야.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거는 여기는 y는 x 플러스 4가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식도 좀 연습해주고. 자, 마지막 하나 유제 34번 절대값의 x 플러스 절대값의 y 얘가 2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먼저 뭐부터 구해봐? 원본식이 y는 x 마이너스 x 플러스 2예요. 근데 거기 x하고 y에다가 뭐 붙인 거야? 절대값 붙인 거야.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그려야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여기가 2가 되는 거. 어디만 남기라고? 아이씨. 방금 갈아 꼈는데. 어우씨. 완전히 야정이 났네. 어디만 남기라고? 1, 4분면만 남겨서 얘를 어떻게? 각각의 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라고 그랬죠? 그러면 길이가 2, 높이가 2인, 넓이가 2인 이 삼각형이 4개가 있지. 그래서 8.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 인스턴트 4가지 연습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합성함수하고 역함수 들어가기 전에 절대값 2개짜리 그래프, 1참수 2개짜리 그래프 이거 연습할게요. 숙제는요. 그 절대값 그래프 2개 빼놓고 어디까지 해와? 202페이지까지 연습해오세요. 202페이지에 문제 꼼꼼히 읽고 유지하고 이거 다시 풀고 필수 확인 문제 실력 업 빼고 46번 필수 확인 문제 205페이지에 446번 빼고 나머지 다 한번 풀어봐요. 알겠죠?